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자, 오늘은 또 이제 여인영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 여인영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그림이 잘 그려지시나요? 우선 시간대는 밝을 때보다는 좀 어두컴컴할 때가 좀 잘 되죠. 그렇죠. 어두컴컴하고 새벽에 약간 밖에서 풀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고 좀 센치해지고 이럴 때 집중이 빡 됩니다. 그렇죠. 네, 혹은 전시가 임박했을 때 집중이 아주 최고로 잘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좀 닥쳐야지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쵸. 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때 집중이 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보시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그 뭐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네. 오늘 만나뵐 문화예술 씨가 또 저 같은 화가분이 아니신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화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맞혔지? 화가 나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인영 작가님의 대선배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긴장 바짝 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준비하시고 네.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씨 만나러. 네.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금천동의 동네 골목에는 자그마한 갤러리 옆 한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리는 우은정 작가가 오늘의 문화예술 시입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선생님께서 집중을 하고 계셨어요. 무언가 또 작품을 그리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저희를 작업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저는 그림을 그리는 후배로다 보니까 이런 대선배님을 만난다는 게 엄청 또 떨리는 일이기도 한데,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의 다정한 인사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여 년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우은정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또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 저희에게 이 그림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로 활동해온 것이 40여 년. 그 시간 위에 어떤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반갑게 건넨 인사 그 뒤로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은정 화백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데요. 저는 이 여 작가님을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와, 진짜 잘 그리는구나, 화가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건가요? 저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아빠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셔서 제 사실은 초등학생 때 제 미술 숙제를 줄곧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런 비밀이. 네. 그 잘하시니까 능력을 네. 표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맡겼죠. 저는 우선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도 지금의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그런 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무명화가였었어요. 이제 늘 어려서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서 자라서 네. 나도 이 다음에 이제 화가가 돼야 되겠다. 별도로 뭐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리라 지도해 주신 건 없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나가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잘 그린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또 선생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고 또 작가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아버지 어떤 영향을 잘 노는 거를 좀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에 많이 좀 노셨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여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저도 아버지처럼 이제 화가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별 말씀은 없으셨고 그 어린애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예술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거라서 좀 힘들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아 예술이라는 게 그 몸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걸 계속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 깊이 들어가면 유사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겉표면은 젊을 때야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니까 이런 사조 저런 사조로 이제 사유된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좀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유 자체를 창작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유사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 자체를 이제 작업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자로서의 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려지는 그림은 결코 같지 않았겠지요. 지금부터 우은정 작가만의 화폭을 더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작품이 실현되기 이전엔 그의 기반이 되는 자극, 영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은정 작가는 무엇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을까요? 저는 주로 예전에는 오래되거나 낡은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몇 년 전 어떤 계기로 자연에서 뭔가 이렇게 소재를 찾거나 자연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주로 그림을 요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걸 주로 그리시나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사유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굴까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래적인 물음을 묻는 그 과정을 작업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바람을 드로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밤길을 한 10여 년 다니면서 춤을 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춤을 추시면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곳에 가서 춤을 추는 걸 이제 행위로 하고 그 이제 지금 선생님한테는 내가 밤에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춤을 추고 드로잉을 했다. 이게 이제 전시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림도 일종의 이제 설화처럼 구전설화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실험을 하고 다녔죠. 그거를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주로 낮에 1년에 한 번씩 천리 정도는 걷고 이제 주로 이제 낮에 걷는 시간을 많이 갖죠. 와, 아니 천리면은 400km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뭐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데서만 하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걸으시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하시고 그 그림에 이제 또 소재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목적지까지 향해 가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은정 작가가 굳이 일부러 선택한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저희 앞에 지팡이들이 몇 개 놓여져 있는데 이 지팡이가 바로 우리 선생님과 천리길을 함께한 그 지팡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천리를 갈 때만 짚고 나가고 평생 쓰지 않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짚는 지팡이들이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는 밤길을 걸을 때 걸었던 거라 밤길. 일주일에 한 번씩 백리를 걸었던 건데 이게 제일 오래됐던 것 같아요. 이게 한 40년 가까이 되는. 40년이요? 와,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와, 그러니까. 이제 한 40, 50cm는 위로 더 올라갔던지 다 다른 거죠. 아, 얘 키가 줄어든 거네요. 작은
작아지면 지팡이를 짚을 수가 없으니까 예. 꼭 자세가 꼿꼿해야 되니까. 어.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천리길을 걸으실 때 네. 요 지팡이랑 뭐 예. 드로잉 하실 뭐 조만한 드로잉북 뭐 요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드로잉북하고 가급적이면 짐이 없게 이제 양말만 좋은 양말을 맞아요. 오래 예. 먼 길을 걸을 때는 예. 한 5분 이상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빼고는 거의 이제 잠깐 힘들어도 서서 잠깐 한 1, 2분 정도 서 있다가 예. 걷지 않거나 뭐 사진을 찍는 시간조차도 이제 다리가 풀어지니까 예. 계속 서서 걷거나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한 1분 스케치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지 않고 스케치북으로 이제 한 조그마한 스케치북에다가 1분 정도 1분 정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소감을 한 줄 정도 적고 그걸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제가 화가로서 이제 어떤 본인의 견고함이랄까? 화가는 화가로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충실하게 가려다 보니까 어떤 가치에 휘둘리기 전에 심심한 가운데 이제 저를 놓아보고 싶은 거죠. 한 20일 정도 이렇게 혼자 길을 나서 보면 아,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지라는 자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화실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죠.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가가 되어보기로 합니다. 무작정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세 사람이 작업실을 나와 길 위에서 두 발을 바삐 움직입니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와 봤는데 네. 한적하고 좋아요. 네.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은 제가 이제 주로 밤에 이제 사유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늘 이제 사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숨겨놓은 길들이죠. 아, 숨겨놓은 길인데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즐겨야죠, 만인이. 이 길에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은정 밤길. 예, 괜찮죠? 아, 좋네요. 근데 저희가 또 특별하게 작가님이랑 나온 만큼 뭔가를 또 챙겨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좀 기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아,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감성이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감성과 낭만과 이 분위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려면은 조금 더 걸어줘야 됩니다. 아, 그럼 예. 조금 더 걸어볼까요? 예, 한 3시간 정도 걷고 나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또 오늘의 이 감성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길 위를 걷고 또 걷습니다. 두 다리가 저리고 숨이 약간 가빠집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당장은 힘들다는 생각이 앞설 뿐 그러다 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나면 꼭 다른 눈을 뜬 듯 주변의 풍경이 생경합니다. 어떻게 두 분 이렇게 빈들로 나 있는 길을 쭉 걸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걸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또 이 신선한 공기를 바로 들이새니까 상쾌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앞으로는 또 자주자주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한번 또 생기게 되네요. 진짜 자연의 소리만을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맞아, 내가 잊고 있던 뭔가 바람 소리가 이랬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서 뭔가 오늘 집에 가서 좀 어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자연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마 그게 바로 그 작업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길 위에서 느낀 것들을 손끝으로 홀려 종이 위에 쏟아냅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세 사람의 그림은 다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이 감상을 그림으로 한번 살포식으로 해봤는데 저는 일단 그 풍경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지금 이 길 자체의 어떤 그 풍경들을 네. 좀 이제 그려봤는데, 바로 보면은 여기 이제 나무잖아요. 예, 예. 나무가 조금 거칠면서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우리네 인생을 표현을 한 거고, 오. 우리 복잡한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유유자적 좀 네.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야, 선생님 그리면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림도 있고 선생님 대단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림도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저 그냥 건너편에 그 낚시꾼이 있길래 예. 그냥 한가롭고 그냥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선생님 갈대가 있고 불이 있고. 예. 저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예, 없잖아 있는 것 비슷해, 예. 같은데요. 저도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예.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래요. 어쨌든 연영 작가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은 음. 같은 두 분은 여기를 보면서 그리셨잖아요. 저는 살짝 틀어서 약간 왼쪽을 보면서 그렸는데 물이 없고 네. 물 배경이 아니라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고 이렇게 드로잉을 한번 해봤거든요. 와, 뭘 그리신 거예요? 나무의 그림자.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나무의 이 그림자. 나무랑 이 나무의 그림자를 그렸는데 여기다가 또 한번 네. 감성 충만하게 또 글도 한번 써봤어요. 움직이는 시간을 잡았다. 오후 2시의 나무. 그리고 왜 비웃으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 나무의 그림자. 오늘 지금 한 2시쯤 됐잖아요. 그 네. 2시에 저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그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 그림자가 또 시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이걸 그리고 2시의 얘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있지만 또 사실 그리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네. 약간 그런 시간의 흐름과 또 그 나무가 아닌 그 주변에서 보는 그 시간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설명이 엄청 긴 거 보니까 막 어떤 이런저런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저는 아니 딱 젊으신 만큼 예. 확실히 새롭고 신선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시간을 잡은 거네요. 네. 좋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시간을 그림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부끄럽다. 무작정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은 결국 작업실. 우은정 작가는 스스로를 절대 고독의 시간 안에 가둡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60대를 맞이하는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신 네. 것 같아요. 또 바로 이 작품에 몰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계시는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가요? 이건 이제 그 일상으로 매일매일 그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손을 놓지 말아야 되니까 점이 선의 연장이듯이 이 작업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작업이 이제 오일 작업으로 가기까지 이런 이제 드로잉들이 계속 시간으로 모여서 오일 페인팅이 돼서 이제 큰 작품이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신 지, 그러니까 그림을 시작하신 지 한 40년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뭐 지금 뭐 1, 2년 그린 세월은 아니지만 40년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득하거든요. 40년 동안 어떻게 계속 이 생각을 좀 이어오면서 이걸 그림을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쭉 이어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젊은 후배들한테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기는 하는데 견디는 것 같아요.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콩씨를 뿌려서 콩밭을 매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잡초가 많이 나고 그러면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면 견디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콩이 수확되듯이 저도 참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견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견디고.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이제 들은 말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은 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탁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견뎌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의심하면서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여인영 작가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 위에서 그려낸 그림을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나마 함께 걷기도 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작품과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이 네.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이란 제 개인 제목인데 제가 그동안 10년 남짓 이제 견딘 시간의 결과라고 할까요? 이제 아름다운 시간이라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났더니 이거야말로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신화 같은 시간이지 않을까 지나간. 그래서 이제 전시 제목들을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이 그림들을 보면 우은정 작가의 지난날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긴 시간이니만큼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그림을 헤아립니다. 제 별명이 선생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다 뿌리가 깊어 보이거든요. 어떤 바람에도 안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니 아주 듬직하게 한 자리에 서서 탁 이렇게 자라나는 그 나무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신 이 나무들은 뭔가 저의 자화상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저는 우선은 한 가지 작품만 꼽으라면 요 드로잉 중에서는 저기 멀리 있는 동그라미 구멍이 뚫린 저 덩어리가 제일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도너츠처럼 생겨가지고 혹시 배가 고파서는 아니고요. 드로잉들이 흥미로웠고 저 동그란 것 어쨌든 나무라는 걸 알고서도 봤는데 저 동그란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림을 여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다른 한계인데 그 월인 청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한계인데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달 하나씩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바로 나무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제가 길 위에서 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라 저의 생각도 바뀌는데 하물며 보는 사람들 생각이 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오늘 하루는 참 아름다운 시간 끝에 별책 부록쯤이 되지 않을까요? 우은정 작가의 60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기대는 오늘을 기억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은정 작가의 먼 훗날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저는 대선배님을 만나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안 걷던 길도 한번 걸어보고 그다음 선생님의 전시회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작업실에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은 영감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요. 예, 저도 이제 오늘 젊은 후배님들 이렇게 보면서 더 이제 내진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50대 때의 그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이라는 네. 제목으로 붙이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60대는 좀 어떤 제목으로 붙이고 싶으신가요? 60대도 이제 50대보다 조금 더 견디는 힘을 견고하게 하고 그 꿋꿋하게 깨어있는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서 여전히 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이 쭉 이어져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좀 더 이제 견뎌내야죠. 네. 그러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 견디셔. 예, 괜찮지 않나요? 예, 예. 아,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그 견디셔. CM송 만들어야 될 것 괜찮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예. 해주셔가지고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예, 참 아름다운 시간에 신화의 시간을 견뎌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전시하고 있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그 작품들, 그 전시 계획들도 저희가 꼭 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네. 오늘의 헤어짐이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멋진 모습으로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화의 시간으로 견디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문화예술 씨.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